자, 수열의 극한에 대해서 한번 먼저 보면 뭐 기억 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극한을 한마디로 하면 뭐라 그랬죠? 극한을 딱 한마디로 해줘요. 함수의 극한을 다 배웠으니까. 극한은 근사값의 의미를 갖는다고 했거든. 이 극한의 종류에는 두 가지가 있었어요. 처음에 뭐가 있었죠? 수렴. 그 다음 두 번째는 발산.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어떤 수열이 주어졌을 때 우리가 수1에서 배웠던 수열은 항의 개수가 정해져 있는 유한수열에 대해서 했었던 거고, 여기에서 배우는 수열이라고 하는 거는 항의 개수가 무한대까지 있는 무한수열에 대해서 한다고 했죠. 여기까지 이해하시죠? 그럼 가장 간단한 거 볼게요. 이렇게 나가 있는 수열이 있어요. 요게 n번째 항. 이걸 뭐라 불렀죠 우리가? n번째 항을? 일반항이라고 불렀나요? 그럼 이거 다음 항이 이렇게 있잖아요. 맞습니까? 쭉 있는데 n이 점점 커지면 커질수록 이 값은 어디에 가까워질까? 이거에 대한 이제 물음을 가진 거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요 n분의 1이라는 값이 뭐가 될 거냐라는 거예요. 뭐가 돼요? 이건 0으로 가까이 가죠? 그래서 이 어떤 수열이 특정한 값에 가까이 갔을 때를 우리가 수렴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요거의 값을 뭐라고 부르는 거죠? 수렴값이라고 불러요. 다른 말로 뭐라고 부르겠어요? 극한값이라고도 부르는 거예요. 이해했습니까? 근데 뭐 이런 것도 있어. 안녕. 항상 시작하면 항상 오는. 그거 어쩌려고 했는데. 알았어. 그냥 물어본 건데 왜 화를 내요? 자, 이렇게 나가는 서열이 있는데 요거 다음 항, 요거 다음 항 이렇게 돼요.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식으로 표현해 보면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2의 n승은 어떻게 되죠? 이 값이 점점점 커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양의 무한대로 발산하고 양의 무한대로 발산한다고 얘기하는 거죠. 양의 무한대로 발산한다 이렇게 쓰면 돼요. 그럼 음의 무한대로 발산하는 것도 있겠죠. 그다음 마지막 하나 또 뭐 있어요? 진동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요 수렴한다의 정의를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해 주면 되냐면, 어떤 수열이 특정한 값에 가까이 갔을 때 이때를 수렴한다고 얘기하고, 그럼 발산의 정의는 뭘까요? 그치, 수렴하지 않는 모든 수열들은 전부 다 발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발산의 종류에는 양의 무한대로 발산한다, 음의 무한대로 발산한다, 뭐 진동한다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뭐 여기까지는 어려운 게 전혀 없을 것 같아요. 이해했습니까? 진동하는 게 어떤 게 있냐면,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어요. 마이너스 3, 9, 마이너스 27, 81. 요 수열의 일반항이 뭔가요? 마이너스 3에 n승 이렇게 되지. 그럼 요 값은 양의 무한대로 갔다가 음의 무한대로 갔다가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이렇게 가는 걸 우리가 진동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했죠, 현수? 네. 다시 얘기해 줄게요. 우리가 수열의 극한의 종류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수렴한다. 수렴은 어떤 특정한 값에 가까이 갔을 때를 수렴한다고 얘기하고, 발산의 정의는 수렴하지 않는 모든 수열들은 발산을 하는데, 우리가 양의 무한대로 발산한다, 음의 무한대로 발산한다, 진동하는 경우가 있는 거죠. 자, 다음 중 극한이 존재하는 것은 1, 2, 3, 4. 답은? 다음 중 극한이 존재하는 것은 1, 2, 3, 4. 1, 2, 3이에요. 알겠어요? 극한은 1, 2, 3번이 다 존재해요. 하지만 극한 값은 1번의 경우에만 존재하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하십니까? 네, 여기까지 어려운 거 전혀 없죠? 그럼 여러분들이 뭘 할 줄 알아야 되냐면, 어떤 수열을 써놨을 때 이게 직관적으로 수렴하는지 발산하는지를 먼저 파악할 수 있어야 돼요. 직관적으로. 그럼 직관적으로 하는 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1 플러스 1, 2분의 2 플러스 1, 3분의 3 플러스 1. 이렇게 나가는 수열이 있거든요. 이 수열은 수렴할까요? 발산할까요? 수렴. 자, 그럼 어디로 수렴할까요? 얘는 1로 수렴하죠? 여기 뒤에 1이 더해져 있긴 하지만 일반항을 한번 써보면 얘는 n분의 n 플러스 1이잖아요. 맞습니까? 근데 요 1은 n이 커지면 커질수록 거의 무의미하다고 봐도 되니까 그냥 요거의 극한값이 1인 거예요. 알겠습니까? 근데 나중에는 이걸 어떻게 얘기하냐면, 아니죠. 여러분들이 이미 함수의 극한을 다 배웠으니까 n이 무한대로 간다. 우리가 함수의 극한과 수열의 극한의 가장 큰 차이가 뭘까? 함수는 여기가 거의 다 뭐였어? n이 아니라 뭐였죠? x가 뭐 무한대로 가거나 혹은 x가 a로 가거나 x에 대해서 써 있었죠. 자, 그럼 이 얘기를 하려면 수열과 함수의 가장 큰 차이를 봐야 돼요.
수열이 큰 범위일까요? 함수가 큰 범위일까요? 수열. 함수가 더 큰 범위죠. 함수 안에 수열이 있는 거예요. 그럼 수열은 우리가 함수의 어떤 거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함수의 부분집합인데 뭐가 제한이 돼 있는 거야? 정의역이 다 자연수가 되는 거를 우리가 수열로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것도 물어봐요. 면접에서 수열과 함수의 차이에 대해서 물어봐. 이렇게 물어본다고. 수열과 함수의 차이에서 말해봐. 이렇게. 물어본 적 있어요? 있죠. 유니스트 이런 데서 막 물어봐요. 별거 아닌 문제인데. 근데 딱 물어보면 그런 대학 안 간다고요? 와, 야, 역시 연대 이상 가려는 우리 석원이. 자, 여기 1이라는 거 알 수 있죠. 그래서 이게 1은 아니야. 근데 이게 니네가 좀 헷갈리는 게 이게 그래서 이 극한값이 1이냐라고 물어보면 1은 아닌데 1에 아주 가까이 가니까 그냥 1로 쓴 거야. 알겠어? 그러니까 우리가 극한은 여러분들 배우면 배울수록 혼동이 될 텐데 증명을 할 수 없는 게 되게 많아요. 여러분들 책에서도 뭐라고 써 있냐면 이 과정은 고등학교 과정을 뛰어넘음으로 증명하지 않고 이해하고 넘어가기로 한다. 이렇게 써 있어요. 여러분 책에 보시면.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도 여기 여러분들 거기 써 있죠. 10페이지 맨 밑에 써 있어요. 우리도 그냥 그렇게 받아들일 거예요. 증명은 나중에 대학교 1학년 때 중간고사에 나올 거예요. 중간고사. 중간고사. 입실론 델타 증명법이라는 게 있어요. 입실론 델타 증명법이라는 걸 이용해서 요 수열의 극한이 1이 되는 거를 증명하는 이런 것들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 다 값을 구할 수 있어. 만약에 답을 구하라고 하면 답을 다 맞추거든? 증명을 하나도 못해서 틀린 애들도 있어. 그러니까 대학교 1학년 때 좋은 대학 가시면 그거 증명하는 게 중간고사에 나올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뭐 쉬운 거를 어떻게 해야 될까 좀 고민이야. 답만 얘기해 볼래? 자, 이런 게 있어. 로그 m 플러스 2 마이너스 로그 m. 자, 이거의 극한을 구하래. 답이 뭐예요? 하나, 둘, 셋. 0. 0이죠, 0. 오케이? 여기가 지금 뭐가 되냐면 얘가 로그의 1 플러스 n분의 2죠? 그럼 n이 무한대로 가면 얘는 0으로 가니까 로그 1은 0이잖아요. 알겠습니까? 지수 로그도 복습되는 거죠. 자, 극한의 기본 성질. 이 수열의 극한의 기본 성질은 우리가 함수의 극한에서 배웠던 성질과 크게 다르지 않거든요. 그러면 함수의 극한에서 배웠던 성질이 뭐가 있어요? 이런 거 배운 적 있지 않아요?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an 이렇게 써볼게요.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bn. 그러면 얘는 조건이 있는데 요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an이 알파로 수렴하고 얘가 베타로 수렴했을 때만 우리가 쓸 수 있는 성질이라고 했고 요게 그래서 알파 베타로 수렴하죠. 내가 왜 이걸 1번으로 했는지 모르겠는데요. 요게 3번이고요. 미안한데 1번은 실수 배하는 거예요.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요 k 배하는 거. 그러면 요 KA인이라고 하는 것은 요 K가 앞으로 튀어나오는 것처럼 보여서 K 알파라고 쓸 수 있고요. 2번은 뭐겠어요? 더하고 빼기겠죠? 더하고 빼는 거. 요거 계산하면 뭐가 돼요? 알파 플러스 마이너스 베타가 되는 거고. 4번은 뭐겠어요? 나누는 거죠? 그래서 BN분의 AN. 요게 베타분의 알파로 간다. 근데 이렇게만 써있으면 틀린 거야. 조건이 있어. 어떤 조건? 그렇지. 베타가 0이 아니란 말이 들어가 있어야 되죠. 이해하셨습니까? 네. 잠깐만, 내가 원래 여기를 켰니? 갑자기 궁금해서. 원래 저기를 켜지 않았니? 아니지. 저희가 원래 항상 어두웠지. 자, 다섯 번째는 뭐가 있냐면, 자, 이런 것도 있는데, 다섯 번째는 요 모든 n에 대해서 bn이 an보다 이상이야. 그러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bn이 모두 다 an보다 이상이면 베타는 알파보다 어떻게 될까? 0보다 이상이죠? 이거 당연하죠? 근데 여기에 등호가 빠지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이면 알파는 베타보다 크거나 같다. 이거는 맞을까요? 틀릴까요? 맞아요. 이것도 맞죠? 이게 무조건 맞죠? 그럼 얘는 맞을까요? 틀릴까요? 틀리죠? 이게 틀린 예를 하나만 들으라고 하면 뭐가 있을까요? 자, A인을 뭐라고 잡으면 될까요? 간단하게. 자, 이게 틀린 예. 발레를 들고 싶어요. 발레를 잡으라고 하면 A인을 뭐라고 잡고 싶어요? n분의 1이라고요? 자, Bn은요? n분의 1 이렇게 잡아버리면 모든 n에 대해서 Bn이 an보다 크죠?
하지만 항상 큰 건 아니기 때문에 등호가 성립하잖아. 이때는 둘 다 얘가 무한대로 가면 0이니까. 그래서 이게 성립하지 않는 대표적인 예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또 뭐도 있냐면 우리가 AN과 그 BN 사이에 있는 어떤 PN에 대해서 이거에 대해 뭐가 또 성립하냐면 요 리미트 AN이랑 알파랑 베타랑 서로 같아. 알파랑 베타랑 같으면 이거이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PN 역시 알파이다. 이게 무슨 정리죠? 샌드위치 정리도 성립합니다. 자, 샌드위치 정리에서도 여기가 등호가 빠지면 될까요? 안 될까요? 빠져도 상관없어요. 등호가 빠져도 항상 성립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거 가지고 우리가 문제를 풀게 될 거예요. 지워도 되나요? 다 책이 있는 거니까. 야, 임도 왜 안 와? 너 전화해 빨리. 전화요? 어. 안 받네. 나쁜 자식. 전화 어디 와 있지? 임도한테? 누구한테 전화인지 모르겠어. 빨리 전화해. 내가 전했을 거야. 자, 얘 극한을 구하라는 게 질문이거든요. 저 어떻게 할까요? 빨리 와! 네 욕하고 있었는데. 왜 늦게 왔어? 너희 왜 늦게 왔어? 6시 반인 줄 알았던 거 아니지? 늦게 일어났다고? 늦게 나왔어? 그럼 왜 늦게 나왔냐고 물어본 거야. 봐봐, 이걸 극한 구하고 싶어. 자, 얘 계산 어떻게 할까? 우리가 방금 이 극한의 성질에 따르면 얘를 이렇게 분리시킬 수 있거든? 요거 이렇게 따로따로 할 수 있지. 맞아? 그럼 얘는 n 세제곱 플러스 2분의 1의 제곱, n 세제곱 플러스 2분의 2의 제곱 쭉 해서 n 세제곱 플러스 2분의 n의 제곱이라 쓸 수 있거든? 근데 수열의 극한의 성질에 따르면 n이 무한대로 갈 때 요 an이랑 n이 무한대로 갈 때 bn은 얘가 각각 수렴하면 알파 더하기 베타로 쓸 수 있다며. 근데 요 각각이 수렴이 안 해? 각각 수렴하죠? 요 어디로 수렴하죠? 0, 0, 0으로 수렴하죠? 맞아요? 그래서 이거 답은 뭐게요? 0인 것 같죠? 근데 왜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서영이 그러면? 왜 이렇게 하면 안 되냐고 철수가 물어봤어요. 라고 교과서에 써 있어요. 자, 안 되는 이유를 얘기해 줘요. 자, 그래서 이게 0이냐? 이게 0이냐?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계산을 하면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 그러니까 그 교과서에 진짜 그렇게 써 있어, 얘들아. 얘를 철수가 이렇게 계산했다. 선생님이 틀렸다고 했다. 철수가 왜 틀렸는지 설명하시오. 이게 교과서 문제예요.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인데.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인데 이게 그럼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 이게 0인 거 맞잖아요? 네. 네. 그 뭐지? 무한히 어. 작은 수들을 어. 더하면 어. 0이 아닐 수도 있어요. 맞아요. 이게 정답이에요. 자, 다시. 얘가 역시 클라스 지각해도 돼. 자, 봐봐. 다시 봐봐. 자, 얘가 무한히 작은 숫자지 0이라고 안 했거든요. 0을 무한히 많이 더해도 0은 맞지만 얘가 무한히 0에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0이라고만 단정 지을 수가 없어. 그래서 이런 건 어떻게 계산해 주셔야 되냐면 자, 이렇게 그래서 계산하시면 안 되고 얘는 어떻게 계산해 줘야 되냐면 요 n항까지 합, 요 부분합을 먼저 계산해 주셔야 돼요. 그럼 1의 제곱부터 n의 제곱까지 더하면 얼마예요? 6분의 1의 n에 n 플러스 1에 2n 플러스 1이니까 분모 분자가 차수가 같죠? 차수가 같을 때는 무한대분의 무한대의 극한은 어디로 간다? 최고차항의 개수의 b로 가죠? 그래서 답이 얼마야? 3분의 1인 거죠. 알겠습니까? 이렇게 계산해 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뭐 나한테 막 쓰레기 던지지 마. 자, 똑같은 문제를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참 이거 배운 애들도 있죠, 우리. 배운 애들도 있는데 뭐 그때도 했는지 잘 기억은 안 나지만 이런 거 하나 볼까요? 1 곱하기 n-1, 2 곱하기 n-2 쭉 가서 n-1 곱하기 1이에요. 자, 얘가 어디로 수렴하냐라는 게 질문이에요. 자, 그러면 이거를 못하는 이유는 이 지금 미적분 수열의 극한을 못해서가 아니라 계산을 못해서 못하는 거거든요. 자, 분자를 어떻게 계산할까요? 자, 분자를 우리가 계산하고 싶어요. 자, 어떻게 써야 되겠어요, 혜준이? 네.
분자를 어떻게 계산할까요? 우리가 합을 간단히 나타내는 기호가 뭐죠? 시그마 K는 뭐부터? 1부터 어디까지죠? n-1 K 곱하기 n-K로 계산하셔야 돼요. 그래서 요 분자를 개수가 무한개가 있으니까 많이 더한 거를 먼저 계산하자고요. 그럼 얘는 어떻게 되냐면 시그마 K는 1부터 n-1까지 nk 빼기 k 제곱이죠. 맞습니까? 그럼 앞에 거 계산하면 뭐죠? n 곱하기 2분의 1에 n의 n-1이죠. 자, 이거 모르겠는 사람? 이거 다 알죠? 그 다음 빼기 6분의 1이 얼마예요? n의 n-1에 2n-1이죠? 자, 이거 모르겠는 사람? 없죠? 다 알죠? 그래서 우리가 남는 것만 보면은 분모도 n에 관한 3차식, 분자도 n에 관한 3차식이죠. 결국은 최고차항 개수비만 따지면 된다고 했으니까 얘는 2분의 1이고 얘는 마이너스 3분의 1이고 두 개 빼주면 얼마? 6분의 1이죠. 이해했습니까? 이게 답이에요. 이해하셨죠? 전혀 어려운 거 없죠? 그래서 함수의 극한은 우리가 배웠기 때문에 크게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함수의 극한에서 이런 게 있었어요. 우리 뭐 실력 정석까지 했는데 이걸 또 하는 내가 좀 바보 같다고 느껴야죠. 자, x로 돼 있는 걸 풀 수 있었으니까 n으로 되어 있으면 풀 수 있어야죠. 자, 암산을 해볼게요. 답이 얼마예요? 그렇죠. 자, 모르겠는 사람? 다 이해하시죠? 뭘 하는 거죠? 켤레를 곱하는 거죠? 자, 켤레를 곱하면 얘가 분자에 n이 남고 분모는 루트 n제곱 플러스 n 플러스 n이 남으니 분모 분자를 n으로 나누었을 때 1 플러스 1분의 1이니까 답이 2분의 1이 되는 거죠. 이해했죠? 마찬가지로 이런 것도 써 있어요. n이 무한대로 가는데 이번엔 이게 다항식 형태로 써 있어요. 자, 얘는 답이 뭘까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음의 무한대로 발산하죠. 여기가 가장 큰 것만 관심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내가 뭐로 묶어주고 싶은 거냐면 이거를 얘가 왜 마이너스 무한대로 되냐고 설명하라고 하면 차수가 가장 큰 걸로 묶어주세요. 얘는 n의 세제곱분의 2, n분의 3 빼기 1이죠. 그럼 얘네들이 다 0으로 수렴하고 양의 무한대 마이너스 1 곱하니까 음의 무한대. 이렇게 설명해 주셔야 돼요. 이해했죠? 되게 쉽죠? 네. 모든 n에 대해서 an이 n과 n 플러스 1 사이에 있는데 자, sn을 어떻게 정의했냐면 a1부터 an까지 합으로 나타냈어. 이 n항까지 합을 간단히 뭐라고 불렀죠? 부분합이라고 불렀죠. 그럼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내가 구하고 싶은 게 n의 제곱분의 sn을 구하라고 했거든. 자, 그럼 무슨 법칙을 이용하라고 하는 것 같아요, 느낌에? 샌드위치 법칙을 이용하라고 하는 것 같죠. 이것도 바로 계산이 돼요. 자, SN을 구하고 싶은데 A1이 지금 뭐냐면 1과 2 사이죠. A2는 2와 3 사이죠. 쭉 가서 AN은 N과 N 플러스 1 사이인가요? 얘네들을 다 더하라고 한 거죠. 그럼 좌변은 2분의 1의 N 플러스 1이고 요 가운데가 SN이고 우변은 2분의 1의 뭐예요? 1부터 N 플러스 1까지 더하면 원래 요건데 1을 빼주면 되죠. 그럼 얘를 우리가 양변을 n제곱으로 나누었더니 우변도 2분의 1, 좌변도 2분의 1로 수렴하니까 가운데 있는 요 값도 2분의 1로 수렴해야 된다. 요 샌드위치 정리 때문에 이렇게 성립하는 거죠. 알겠습니까? 어렵지 않죠? 네. 이런 게 바로 수열의 극한의 기본적인 것들이에요. 근데 이런 수열의 극한 중에 어떤 수열을 하고 싶은 거냐면 이번에는 등비 수열에 대해서 보고 싶거든? 등비 수열의 극한. 얘가 이제 조금 애들이 많이 혼동이 오니까 따로 떼서 가지고 왔어요. 이 등비 수열의 극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 우리가 여기 지금까지 뭐 했냐면 어떤 수열 AN에 대한 극한을 구하라고 했잖아요. 요 AN이라는 수열이 등비 수열인 경우에 대해서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럼 AN에 대해서 보고 싶은데 이 등비 수열에 대해서 보고 싶은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 볼까요? 공비가 만약에 2라면 우리가 등비 수열에서는 초항과 공비가 제일 중요할 거 아니니 맞아? 근데 이거는 공비가 어떤 값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극한값이 달라져요. 그럼 공비가 만약에 2라면 이건 어디로 되죠? 얘는 양의 무한대로 발산하죠? 만약에 공비가 만약에 뭐 2분의 1이에요. 얘는 어디로 가죠? 0으로 가죠. 그래서 우리가 답을 이제 이런 걸 물어보는 거죠. R의 n승. 얘는 어디로 될까? 그럼 얘는 뭐라고 써줘야 될까요? 답을. 그렇지. R이 1보다 클 때는 양의 무한대로 발산. R이 1일 때는 1로 수렴.
r이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을 때는 0으로 수렴. r이 마이너스 1일 때는 진동이죠. 맞아? n이 뭔지 모르니까 r이 마이너스 1보다 작아도 진동이에요. 이해했습니까? 근데 얘나 얘는 결국은 같이 어차피 발산한다고 보거든 우리가. 그래서 원래는 공비를 이렇게 5가지 범위로 나누어야 되는데 매번 이렇게 나누는 것보단 뭐가 더 편하냐면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첫 번째는 절대값 공비가 1보다 클 때 이때는 우리가 발산 r이 만약에 1이면 뭐 1로 수렴. 그 다음에 절대값 r이 1보다 작으면 0으로 수렴. r이 마이너스 1일 때도 발산. 그래서 발산은 사실 여기로 묶어도 되는데 흔히들 그냥 이 4가지로 보통 나누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등비설의 극한을 구하는 문제는 요 공비를 요 4가지의 범위로 나누어서 계산을 하고 싶은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했습니까? 여기까지 이해했죠? 그랬는데 갑자기 아니네요. 좋아요. 그럼 예제를 볼게요. 예제를 보면 예제는 좀 쉬워요. 예를 들어 이런 게 있어요. 어떤 게 있냐면 자 5의 n승, 3의 n승, 그 다음에 2의 2n승, 3의 n 플러스 1승. 자 요거의 수렴 발산을 조사하고 극한값을 조사하래요. 이거의 수렴 발산을 조사하고 극한을 조사하시로. 극한값이 있으면 극한값을 구하라. 자 그럼 결국 내가 구하고 싶은 게 뭐냐면 이 수열에 대한 이게 수열에 대한 표시거든. 중괄호로 쓴 게. 그래서 이거는 어떤 걸 구하라고 하는 거냐면 이렇게 되어 있는 수열의 극한값을 구하라는 게 문제예요. 그럼 얘는 어떻게 계산한다고요? 분모의 최고차수 식으로 나누어 주죠. 그래서 분모 분자를 뭐로 나눠 주란 얘기예요? 분모 분자를 뭐로 나눠 주란 얘기예요? 5의 n승으로 나눠 주란 얘기예요. 그럼 얘는 1이고 얘는 5분의 3의 n승이고 얘는 5분의 4의 n승이고 얘는 3 곱하기 5분의 3의 n승이죠. 그럼 이렇게 했을 때 어떤 일이 생기냐면 여기 지금 전부 다 1보다 작은 값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다 어디로 간다? 0으로 간다. 그래서 이 극한값이 얼마다? 0이다 라는 걸 계산할 수 있다라는 거죠. 내 말 이해하십니까? 어려운 거 없죠? 근데 만약에 이런 것도 있어요.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1 플러스 r의 n승분의 1. 단 여기서 r은 마이너스 1이 아니다. 이거의 극한값을 구하여라. 답은 어떻게 될까요? 자, 방금 얘기했다시피 이렇게 공비가 정해져 있는 것들은 뭐 이렇게 분모 분자 이렇게 있으면 분모의 최고차수식으로 나눠주면 되는데 공비가 모르잖아. 그럼 경우를 나누라고 했지. 그럼 경우를 어떻게 나눠? 첫 번째는 절대값 r이 어떻게 될 때? 1보다 클 때. 그럼 요건 어디로 갈까요? 자, 절대값 r이 1보다 크니까 얘가 무한대로 발산하잖아요. 그럼 요건 전체는 어디로 가요? 0으로 수렴하죠. 두 번째는 r이 만약에 1이면 r이 1이면 1을 대입하면 되잖아요. 얘는 2분의 1로 수렴하고 마이너스 1은 안 된다고 했으니까 절대값 r이 1보다 작을 때는 어디로 가요? 1. 그렇지 1로 가겠죠. 얘가 0으로 가니까. 이해했어? 그래서 요 극한을 구하라고 하면 답을 이런 식으로 써주셔야 돼요. 내 말 이해했습니까? 내 말 이해하죠? 어려운 거 없죠? 이렇게 해버리면 5분도 안 돼서 끝나겠다. 어려운 문제를 좀 풀어봐야겠어. y는 로그 2x가 있고요. 그 다음에 x는 2n승이 있고요. 요 만나는 점을 우리가 pn이라고 놨는데 우리가 pn과 pn 플러스의 길이 요 선분의 길이를 an으로 잡았고 pn과 pn 플러스의 길이를 bn으로 잡았는데 구하고 싶은 건 n이 무한대로 갈 때 bn분의 an 플러스 1의 제곱 뭐 이런 걸 구하래요. 근데 뭐 어렵게 써있지만 사실은 전혀 어려운 게 없고요. 로그 함수가 나왔을 뿐이에요. 단지. 그러면 그래프를 그릴 수 있어야죠. 밑이 1보다 크니까 이렇게 그리죠. y는 로그 2x. 그다음 x는 2n승은 여기 좌표가 1이니까 얘보다는 오른쪽에 있을 거예요. 그래서 x는 2n승이 여기 있어요. 자, 이거와 만나는 점을 우리가 pn으로 정의했고요. 그럼 pn의 좌표도 나왔네요. 2n승 콤마 얼마? n. 오케이? 됐어요? 그런 다음에 pn 플러스 1이라고 하는 건 또 뭐냐면 여기에서 x의 2n 플러스 1과 만나는 요 점의 좌표를 pn 플러스 1이라고 하는 거죠. 맞습니까? 그럼 내가 pn과 pn 플러스 1의 길이를 an으로 정의했는데 그럼 an은 뭐라고 쓰면 돼요?
pn 플러스 1의 좌표도 써보면 2n 플러스 1, n 플러스 1이잖아요. 맞습니까? 그럼 an의 길이는 요 an이라고 하는 것은 요 두 점 사이의 거리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죠? 루트에 2의 n 플러스 1승 빼기 2의 n승의 전체의 제곱 그 다음에 1이죠. 맞습니까? 자, 요거 계산하면 뭔가요? 루트에 여기가 2의 2n승으로 앞으로 튀어나오죠. 자, 봐. 얘 2의 n승으로 묶으면 얼마야? 야, 이게 얼마야? 2의 n승인 거 이해해? 네. 그러니까 2의 n승의 제곱이 튀어나오지. 그럼 2의 2n승 플러스 1이라고 써도 돼? 네. 계산 됐지? 자, 그럼 bn이라는 것도 찾아봐야 돼. 그럼 bn이라고 하는 건 뭐겠어? 자, n 대신 n 플러스 2가 들어갔거든? 그럼 루트에 뭐가 돼? 2의 n 플러스 2 빼기 2의 n승의 제곱에서 어떻게 되는 거야? 뭐가 돼, 여기 뒤에가? 1이야? n 플러스 2니까 n을 빼주면 4지. 맞아? 문제가 틀리지 않았지? 네, 이렇게 bn 이렇게 썼어요.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루트 안에가 여기가 2의 n승으로 역시 묶어주면 얼마야? 3이지. 그럼 앞으로 튀어나오니까 9 곱하기 2의 2n승 플러스 4. 여기 쓸 수 있지? 됐어? 근데 내가 구하고 싶은 거는 요걸 구하려며. 그럼 요 식은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요거 제곱이잖아? 그럼 루트가 필요 없지. 9 곱하기 2의 2n승 플러스 4. an 플러스 1의 제곱은 요거 제곱인데 n 대신 n 플러스 1 들어가야 되니까 2n 플러스 2 플러스 1. 됐어? 그럼 답은 얼마? 9분의 4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해했습니까? 이해했죠? 좋아요. 지워도 되죠? 네. 예? 틀려요? 맞는데요? 지워도 되죠? 자, 그래서 어떤 도형이 주어졌을 때 수열을 먼저 구하고 그 수열을 이용해서 극한을 구하는 것까지 했거든? 그럼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마지막은 점화식에서의 극한을 해야 돼. 점화식에서의 극한.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어떤 게 있냐면 그러니까 여기 하면 수열이 또 다시 다 복습돼. A1이 1이고 A인 플러스 1이 뭐냐면 그러니까 수원을 까먹어도 여기 하면 수열 복습되고 1, 2단원 하면 3단원 하면 상함수도 다 복습돼. 그럼 남은 건 지수로 감수잖아. 그러니까 지수로 감수가 여기 중간중간 막 섞여 있어. 그러니까 결국 수원이 다 복습되는 거야. 이게 주어졌을 때 내가 구하고 싶은 거는 요 AN을 구하라는 게 질문이야. 그래서 국어는 사실 앞에 거 몰라도 뒤에 거 할 수 있지만 고등학교 1학년 거 몰라도 2학년 거 할 수 있잖아요. 하지만 수학은 앞에 걸 모르면 여기서 사실 이 극한을 구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A에 나는 점화식을 찾으라는 게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앞에 걸 모르면 뒤에 거 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수학을 어려워하는 거죠. 자, 여기서 A는 어떻게 찾을까요? 우리가 많이 봤던 점화식인데 이 점화식이 혹시 뭔지 기억나니? AN 플러스 1은 PAN 플러스 Q꼴의 점화식인 거 이해해? 네. 자, 이런 거 어떻게 푼다고 했죠? X로. 그렇지. A랑 EN 플러스를 둘 다 X로 두죠. 이 항간의 점화식이라고 불렀어요. 항이 두 개니까 이 항간의 점화식. 그럼 여기서 AN이랑 AN 플러스 1을 둘 다 X라고 놔보면 여기서 X는 어떻게 되냐면 2분의 1 X 플러스 2거든요. 그럼 여기서 X 값을 구해보면 4죠. 이 구한 걸 어떻게 하죠? 양변에 빼주죠. 그래서 AN 플러스 1 빼기 4는 2분의 1로 묶었을 때 AN 빼기 4라고 쓸 수 있죠. 이거 내가 읽을 수 있어야 된다고 했는데 이거 어떻게 읽어야 하냐면 뭐라고 읽으라 그랬죠 얘는? 그렇죠. AN에서 4를 빼준 요 수열은 초항이 얼마죠? 그렇지. 초항을 n 대신에 항상 1을 집어넣은 게 초항이거든요. 얘가 마이너스 3이고 공비가 얼마인? 2분의 1인 등비수열로 읽어달라고 했거든요. 그럼 여기서 그대로 써볼게요. AN에서 4를 빼준 요 수열은 초항이 마이너스 3이고 공비가 2분의 1인 등비수열이니까 이렇게 쓸 수 있었고 그래서 내가 구하고자 하는 리미트 AN은 얘를 넘기니까 마이너스 3 곱하기 2분의 1 n-1승 플러스 4가 되므로 n이 무한 들어가면 얘가 0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남는 게 4가 되는 거죠. 이해했습니까? 근데 요 4랑 요 4랑 어때요? 똑같죠? 그래서 이런 방정식은 사실 무슨 방정식으로 불렀죠? 이게 근이 무슨 근이었어? 특성 방정식의 이름을 붙였지. 이 특성 방정식의 근은 자, 요런 꼴의 점화식에서 만약에 공비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다면
그러니까 이 절대값 공비가 1보다 작다면 이렇게 생긴 점화식에서의 요 극한은 항상 수렴하는데 요 수렴값은 항상 뭐랑 같냐면 요 특성 방정식의 근이랑 같아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건 팁이에요. 알겠죠? 네. 내 말 이해했죠? 이거 언제 나와요? 거기 19페이지에 나오죠. 기말고생. 아 불쌍. 아, 니네 기말고사에 나오죠. 네. 몇 개만 더 해볼게요. 점화식에서의 극한. 왜? 뭐가 좋아? 좋네. 왜? 나오면 좋겠다고? 그 영상이 틀어지냐고. 왜 타이머가 왜 걸리지? 뭐야, 왜 저래? 어제 애들이랑 사진 찍다. 이거 설정을 못했네. 와, 사진도 찍고 서훈이 역시 잘생긴 애들은 달라. 유일한 기능 공신품. 공심포는 씀으로 인해서 공부에 효과가 돼? 있어? 떨어졌대요. 성적 떨어졌어? 수학만. 수학만? 아, 페르마 때문에. 페르마 때문이야? 아, 씨, 젠장. 그동안 즐거웠다. 특성 방정식 근이 네, 이렇게 만들었을 때저 얘 근이 이거의 극한이랑 항상 똑같아요. 요런 꼴의 점화식에서 PA인 플러스 Q. 야, 내가 오늘 고1 애들 수업하는데 고쟁이로 수업하거든, 고1 애들. 야, 질문을 40개 했어. 어떻게 생각하냐? 그래서 내가 맹비난을 했어. 근데 몇 단원인데요? 1, 2단원 맹비난을 했어, 내가. 어? 맹비난. 어? 했길래 너희는 입안에 있어서 안 되는 애들이라는 걸 내가 30분 동안 설계해줬어. 가까운 학원을 다시 알아보길 바란다며. 가까웠나 봐. 응. 아, 여기 그래서 어떤 애가 그러는 거야. 집이 옆인데요? 이러는 거야. 나 할 말이 없었어. 여기가 나 같은 크로스 시간? 근데 원래 우리 반에 있었던 애들이 아니라 막 올라온 애들이 많은데 질문의 수준이 기가 막혔어. 깜짝 무서웠어. 얘네를 데리고 내가 1, 2, 3학년을 끌고 갈 수 있을까에 대한. 한 명 지난주에 중도 탈락. 그러니까 지난주에 첫 수업이었거든요. 그러니까 2번 하고서 집에 가서 울었대요.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심지어 철학여고예요. 근데 문과가 안 돼요. 상하려고요. 상해요. 근데 그 언니가 공부를 잘했어요. 그 언니가 요번에 3학년 졸업하랬는데 걔는 공부를 되게 잘했거든. 걔는 공부를 잘했는데 걔는 누나를 취직시키면 안 되지. 그 누나를 그애한테 아니 안 갈고 아무 말도 안 했어. 아무 안 갈궜어. 무슨 첫 시간에 갈고. 그리고 두 번째는 어제 과거 수업하는데 어떤 여학생이 또 울기 시작하는 거야. 그럼 누가 보면 나 맨날 울리는 줄 알 거 아니야. 아니 안 울렸어. 아니 아무도 안 울렸어. 나 안 울렸어. 애들이 마음을 나 되게 당황했어. 그래서 왜 우니? 이러니. 수학 못한다고 왔어요? 아니 안 그랬어. 전혀 안 그랬어. 진짜로. 수학 못한다고 깔 정도로 아직 친하지 않았거든. 나두번 때문에 몇번 가야 돼? 그렇지. 국3에서 이제 국1로 올라갔잖아. 네, 그렇죠. 수학 85. 자. 85가 왜 이렇게 많아? 일단 1등급은 항상 92점이야. 알겠어? 자, 봐봐. 요 점화식은 어떻게 풀까요? 얘는 항이 3개죠. 요 3항간의 점화식을 푸는 방법. 요 개수의 합이 0이잖아요? 그럴 땐 어떻게 하라 그랬죠? X제곱이랑 X. 개수 합이 0일 때 그렇게 안 했는데? 그건 어려운 거였고. 그렇지. 얘는 우리가 요 PAM 플러스 2, QAM 플러스 1, 그 다음에 RAN은 0인데 요 개수합이 0일 때는 요 Q를 마이너스 P 빼기 마이너스 R로 쪼개서 개차수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으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유제 문제에 있는 문제인데 단계를 거긴 써있지만 그냥 한 방에 풀어볼게요. 자, 무슨 말이냐면 요 주어진 식을 어떻게 쪼갤 거냐면 얘 2개만 냅둬 보고요. 나머지는 넘겨서 이렇게 해볼게요. 됐죠? 양변을 2분의 1로 나눴어요. 2분의 1로 나눠버리면 요 식이 2분의 1에 an 플러스 1 빼기 a인이죠? 네. 맞습니까? 그럼 얘는 다음 항에서 전항을 뺀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우리가 뭐라고 두죠 보통? 그렇지, bn으로 두죠. 얘는 뭐라고 나요? bn 플러스 1이라고 놓죠. 그래서 개차수열을 쓴 건데 개차수열이 무슨 수열이라는 거예요? 공비가 2분의 1인 등비 수열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 개차수열의 일반항을 먼저 찾아야 되잖아요. 그럼 b에는 초항을 먼저 찾아야 돼요. 자, 초항은 첫 번째 여기서 이거 빼면 초항이죠. 그러니까 2 곱하기 2분의 1의 n-1승이죠.
그럼 내가 구하고자 하는 A는 어떻게 썼죠? 자, 이거를 외우면 어려워요. 외우면 어려운데 그냥 외우지 말고 이해해 보세요. 요 둘의 차이가 B1이고 요 둘의 차이가 B2야. 그럼 여기서 이거 다 더해서 얘가 되는 거잖아. 그럼 뭐라고 쓰면 돼? A1에다가 시그마 K는 1부터 N-1까지 BK 이렇게 쓴 거죠. 그럼 A1이 지금 1로 주어져 있고요. 요거는 시그마 K는 1부터 N-1까지 2 곱하기 2분의 1의 K-1승이죠. K에 대해 써 있으니까. 그럼 얘 또 계산해야 돼요. 1 플러스 2 곱하기 자 등비수열 합은 어떻게 계산하죠? 1 빼기 공비분의 초항은 1이죠? 1 빼기 공비의 항의 개수 n-1개 됐어? 그럼 얘는 2분의 1이니까 4로 되죠? 요 주어진 식은 1 플러스 4 곱하기 1 마이너스 2분의 1 n-1승이 되고요. 요 an에 대해서 극한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얘는 0으로 갈 거고 1 더하기 4가 남으니까 요 극한값은 5가 나오겠죠. 이해했습니까? 쉽죠? 자, 여기까지는 쉽죠? 예. 그러면 문제 슬쩍 바꿔볼게요. 자, 세 번째 점화식. 아까 혜준이가 말해서 기억날지 모르겠는데 A2도 1이고요. A3은 2고요. AM 플러스 2는 AM 플러스 AM 플러스 1일 때 뭘 구하는 거냐면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AM분의 AM 플러스 1을 구하래요. 한번 해볼래요? 답이 나오는지. 자, 얘가 이제 그 무슨 수열이죠? 피보나치 수열을 이용해서 이거 극한값 구하라는 게 문제예요. 답을 아나요 혹시 석원이? 2분의 1 다- 더하기 루트 답, 야, 뭐? 되게 당황스러운데요? 네, 해보세요 답을. 두 개를 다 켤레로 맞아요. 해보세요. 답을 구해보세요. 얘가 답을 얘기해버렸어요 방금. 박인이 답을 얘기했어. 답 뭐라고? 이게 답이에요. 네, 뭐예요? 이게 답이에요. 황금비야. 네. 그래서 이 피보나치 수열의 전항과 다음항의 비에 대한 극한값은 항상 황금비예요. 그럼 얘도 우리가 지금 글쎄 나온 김에 해줄까? 그러면 자 얘를 우리가 할 때 3항간의 점화식인데 얘를 우리가 x제곱이라고 두자고 했고 요거를 x라고 두고 얘를 상수항이라고 두면 1이라고 두면 요걸 만족시키죠. 이해했죠? 얘를 x제곱, 얘를 x, 얘를 x의 0승 이렇게 둘 거예요. 이해했죠? 그럼 요 2차 방정식을 이용해서 우리가 두 군의 합이 1이 되는 거고 두 군의 곱이 마이너스 1인 걸 이용해서 요 점화식의 점화식을 먼저 풀 거예요. 일반항을 구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한다 그랬냐면 am 플러스 2 마이너스 요 두 개 나왔잖아. 알파 베타. 알파의 am 플러스 1은 베타로 묶었을 때 am 플러스 1 마이너스 알파 2n 여기까지 따라오나요? 그러니까 요걸 다시 쓰면 어떻게 된 거냐면 요 주어진 식이 am 플러스 2 마이너스 알파 더하기 베타의 am 플러스 1 플러스 알파 베타 a는 0 이렇게 된 거예요. 알파 더하기 베타가 1이니까 여기 플러스네요. 알파 베타가 마이너스이니까 이렇게 나오죠. 그럼 여기서 지금 틀렸죠? 빼기 맞죠? 네. 그럼 여기서 지금 알파 하나만 냅두고 우변으로 넘겨서 이렇게 나온 거죠. 이거랑 이것이 이거기 때문에 요 식을 다 했으면 이렇게 된다고. 얘를 변형해서 이런 식을 만든 거야. 그럼 요 1번식을 하나 만들었어. 그럼 두 번째 식도 만들어야 되죠. 어떻게 돼요? am 플러스 2 빼기 베타 am 플러스 1은 이 알파로 묶었을 때 am 플러스 1 빼기 베타 a이죠? 맞습니까? 요게 이제 2번식이요. 이게 안 보이죠, 펜이? 그럼 얘를 우리가 다시 써보면 am 플러스 1에서 알파 an을 빼준 요 수열은 초항이 얼마죠? 초항은 n 대신에 1을 집어넣으니까 a2 빼기 알파 a1인데 a1이랑 a2가 둘 다 1이므로 얘는 1 마이너스 알파가 되고 알파 더하기 베타가 1이니까 1 마이너스 알파는 결국은 베타예요. 맞습니까? 그럼 초항도 베타, 공비도 베타죠. 그래서 am 플러스 1 빼기 알파 1이라는 요 수열이 초항도 베타, 공비가 베타인 이런 등비 수열을 이룬다는 거죠. 그럼 마찬가지로 얘도 한번 써보면 am 플러스 1에서 베타 2n을 빼준 요 수열은 초항이 지금 뭐가 되냐면 n 대신에 1을 집어넣으니까 이런 꼴이 나올 거고 얘가 1 마이너스 베타인데 얘는 결국 알파죠. 여기다 똑같이 써보면 얘는 우리가 알파 n승이라는 수열을 나타내요. 그럼 요 두 개를 어떻게 해주고 싶어요? 빼야지 an이 나오겠죠? 그럼 둘이 빼보면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an이
베타 n승 빼기 알파 n승이죠. 그래서 내가 구하고자 하는 an이 요 베타 마이너스 알파로 나눌 건데 베타 마이너스 알파분의 1에 얘가 베타 n승 빼기 알파 n승 이게 답이에요. 그럼 알파 베타에 숫자만 집어넣으면 되거든요. 근데 알파 베타는 요 2차 방정식의 두 근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근의 공식을 이용해 보면 베타가 알파보다 더 크다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알파가 만약에 베타보다 작다고 생각하면 2분의 근의 공식 쓰니까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죠. 그래서 알파가 2분의 1 마이너스 루트 5고 베타가 2분의 1 플러스 루트 5거든요. 그러면 베타 마이너스 알파라는 거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를 빼주니까 2 루트 5가 남죠, 분자에. 그럼 루트 5죠. 네. 맞아? 그래서 an이 어떻게 나오는 거냐면 이거 지워보면 an이 어떻게 나오는 거냐면 요 루트 5분의 1에 요 베타 대신에 2분의 1 플러스 루트 5의 전체 n승 빼기 2분의 1 마이너스 루트 5 n승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해했습니까? 근데 아직 끝난 게 아니죠. 여기까지는 수원이고요. 이거를 이용해서 우리가 극한값을 구하라는 게 문제였잖아요. 그럼 이거 분의 n 플러스 1이 필요하죠. 이거 분의 an 플러스 1이 필요한데 잘 봐. 이거 분의 안 잘리나? 여기 an 플러스 1은 잘 생각해봐. 루트 5분의 1에 얘는 2분의 1 플러스 루트 5의 전체 n 플러스 1승 2분의 1 마이너스 루트 5의 전체 n 플러스 1승인데 얘분의 얘를 하라 그랬으니까 루트 5는 전부 다 약분되죠? 그럼 분모에 있는 것 중에 최고차 수식은 얘죠. 얘보다 얘가 더 크니까. 그럼 얘로 나누었을 때 극한값을 구해줘야 되잖아요. 네. 이거 n승으로 나누면 얘분의 얘는 1보다 작죠? 이해했어요? 네. 그러니까 얘분의 얘는 0으로 수렴해요. 네. 그럼 여기 분자 이거 하나 남죠? 나눴으니까 얘도 0으로 수렴하죠? 그래서 답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의 극한값은 항상 황금비가 된다는 걸 증명한 겁니다. 이해했습니까? 자, 정리해 보세요. 다시 한번 정리해 봐, 얘들아. 하루 일주일에 한 근데 그게 금요일은 모두 다 안 하지. 네, 금요일 없는 날. 그러니까 금요일 없고 그게 월화수목 중에 하루 빼주는 거 아니야? 1학년은 안 빼줘? 몰라 이런 안 빼줘. 그럼 안 빼줘? 왜 금요일이었어 오늘? 우리 금요일 가족과 밥 먹으러 아니 무슨? 아, 2학년부터 해줘? 네, 어. 금요일 안 줬어. 음. 아 근데 쌤들은 좀 달라요. 선생 있을 것 같긴 하다. 원래 1학년 부장 여자인 유희경 너는 수학선생님 누구야, 복자? 2학년? 아, 2학년 고필종쌤이야? 그 쌤, 선생님. 정현진 씨. 형쌤 몰라. 김경직쌤은 없어졌어? 김정호 쌤도 있어요. 김종국? 몰라. 김경직쌤 없어? 3학년에 있어서. 3학년이라 그랬구나. 애들이 무서워하는 김경직쌤. 정직. 김직인데. 김직 뭔지 알아? 고필종쌤은 재밌어? 재밌는지 모르겠는데. 아직 모르겠어? 아니 왜? 졸려? 학생들을 되게 좋아하잖아, 고필종쌤. 선생님 부기려고 쌤들은 모르세요? 북일여고 쌤들? 북일여고는 진짜 모르겠다. 왜요? 북일여고는 잘 모르겠어. 북일고는 몇 명 알았는데 북일여고는 전혀 교류가 없었던 것 같아. 쌍용고인데 쌍용고. 쌍용고? 네. 옛날에 쌍용고에 그 선생님 있었어. 지금 중앙고로 갔을 거야. 지금 누구인지 모르겠어. 중앙부 중앙고에 엄기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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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고는 몰라, 몇 번 바뀌어서 잘 모르겠어. 누구 있었는데? 김근영? 아닌데? 블랙라벨 그 사람 알았는데? 아 김원준. 맞아, 김원준 쌤. 그 사람밖에 잘 몰라. 급수. 쌤 2단원 나가요? 이더 나가야지. 조금만 나갈게, 조금만. 학기 시작됐는데. 그러니까 조금만 나갈게. 조금 다시 2-7까지만 나. 2-6까지만 할 생각해. 2-6. 2-6이요? 1단원만 숙제네. 2-6까지 숙제지. 급수를 얘들아. 급수를 영어로 하면 뭐게? 급수를 영어로 하면 뭐게? 급수요? 시리즈. 이게 급수야. 자, 급수가 무슨 말이게? 물을 막 어떻게 하는 거야? 그게 아니고. 자, 급수라는 것의 정의를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해 달라고 했어? 정확해. 깜짝 놀랐어. 이거의 정의는 부분합의 극한이야. 알겠어? 정확해. 자, 이렇게 얘기해 줘야 돼. 급수의 정의는 부분합의 극한.
그러니까 이건 딱 달달달 외워야 돼. 그리고 내가 정의를 말로 얘기했으면 그거를 수식으로도 표현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랬어. 그럼 급수의 정의는 사실 이거거든. 그러니까 급수라는 게 우리가 원래 유한수열의 합을 부분합이라고 불렀지, 항이 무한히 많은 것들의 합을 급수라고 부르는 거야. 이해했죠? 그럼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an, 요게 급수의 정의거든요. 그럼 얘를 어떻게든 쓸 수 있냐면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시그마 k는 1부터 ak가 아니라 k는 1부터 n까지, k는 1부터 n까지 요 ak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근데 요게 사실은 부분합이잖아요. n항까지 합이잖아요. 그래서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sn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게 바로 부분합의 극한이에요. 부분합의 극한. 이게 급수. 부분합의 극한. 이해했죠? 근데 여기를 n이 무한대로 갔으니까 여기 아래 끝을 보통 k라고 쓰는 거예요. 뭐 k 대신에 i라고 쓰고 싶어. 그래도 돼. i는 보통 우리가 통계에서 나오고 수열에서는 보통 k라고 쓰는 것 뿐이에요. 왜 그렇게 쓰냐고요? 나도 몰라요. 그냥 그렇게 어렸을 때 나도 배웠어요. 알겠어요? 그냥 그렇게 쓰기로 약속한 거고, 대학교 가면 책마다 이 노테이션이 다 다를 거예요. 네. 어쨌든 부분합의 극한이 급수다. 알겠냐? 부분합의 극한이 급수고, 역시 마찬가지로 얘를 우리가 뭘 할 수 있어야 되냐면 수렴과 발산을 먼저 조사해야 되거든요. 수렴과 발산을 먼저 조사해야 되는데, 내가 지난번도 얘기했을 것 같은데 잘 생각해 볼게요. n이 무한대로 갈 때 요 an이 수렴하면 어떤 성질이 있을까요?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은 0이다. 요 말은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자, 두 번째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이 0이면 급수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an은 수렴한다. 이런 말도 하나 있고, 세 번째는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이 0이 아니면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an이 발산한다. 이렇게 세 가지 문장을 적어봤어요. 자, 그럼 내가 적고 있는 순간 맞는지 틀린지 판단하고 있었죠? 민주. 자, 그래서 1번은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맞아요. 맞아요? 왜요? 네? 왜요? 써있어요. 써있... 할 말이 없음. 자, 1번 맞아요. 1번이 맞는 게 당연하게 느껴져요? 자, 급수가 수렴한다는 거는 항이 무한히 많은 그 수열의 합이 수렴한다고 하는 건데, 얘가 만약에 마지막 항이 0이 아니라 뭐 1로 존재한다고 생각해보자. 그럼 1이 또 무한히 많은 거지. 그러니까 이게 항이 유한적인 게 아니라 무한히 많은 거야. 그래서 1이 무한히 많거든? 1이 무한히 많으니까 이 전체 합은 절대로 수렴할 수가 없어. 그래서 합이 수렴하면 이 수열의 마지막 번째 항은 가면 갈수록 0에 가까워져야 한다는 얘기예요. 네. 이게 직관적인 이해. 자, 이해했어요? 자, 근데 얘를 증명하라는 것도 사실 논술에도 있어요. 증명하라는 것도 있는데 이거에 대한 증명도 사실 크게 어렵지는 않아요. 크게 어렵지는 않는 게 무슨 말이냐면, 요 급수를 뭐 S 이렇게 쓰겠습니다. S라고 한번 써보면 얘는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요 부분합 이렇게 쓸게요. 됐죠? 근데 이 부분합이 주어져 있을 때 일반항은 어떻게 찾죠? n 대신에 n-1을 집어넣죠. 그럼 여기서 n 대신에 n-1을 집어넣었다 한들, 잘 봐. 이게 n 대신에 n-1 집어넣었거든? 그럼 좌변이 바뀔까? 아니지. 얘 똑같이 S겠지. 네. 이 두 개를 어떻게 할까? 빼볼 거야. 그럼 좌변은 0이지? 그럼 얘네들이 둘 다 수렴하니까 안에 것끼리 먼저 계산해도 되지? n항까지 합에서 n-1항까지 합을 빼주니까 n이라는 걸 증명한 거죠. 그래서 요 수열의 일반항의 극한은 0이 된다 라는 걸 증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직관적으로 저게 수렴하려면 저 끝에 가면 갈수록 항이 0이어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이해할 수 있어야 되고, 예, 수식적인 증명도 아셔야 돼요. 여기까지 이해하십니까? 자, 2번은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틀려요. 왜 틀리죠? 네? 왜 틀려요? 0이 아니어도 0이 아니어도 0이 아니어도 아니 0이어도 0이면 자, 틀리면 네. 틀려요. 발레를 혹시 알고 있는 거 있어? 틀리면 발레를 하나만 들면 돼요. 자, 발레라고 하는 건 뭐죠? 정의가? 이거를 만족하지 않는 얘가 아니에요. 정확하게 얘기해줘요. 그렇지. P라는 조건을 만족시키지만
Q라는 조건 결론을 만족시키지 않는 얘. 이게 발레의 정의야. 알겠지? 요 앞에 있는 걸 뭐라고 불러 우리가? 가정. 그리고 얘를 결론. 가정을 만족시키지만 결론을 만족시키지 않는 얘. 이게 이제 발레인데 요 발레가 몇 가지가 있거든요. 몇 가지가 있는데 일단 가장 기본적인 발레는 여러분들 사실 1번 문제 있어요. 1번 문제 있는데 1번 문제 어떤 거냐면 이런 거죠.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루트 n 플러스 1 플러스 루트 n분의 1. 자, 얘를 우리가 계산하래요. 자, 얘를 계산하고 싶은데 우리가 이렇게 분모의 무리식이 있으니까 얘의 켤레를 곱하고 싶잖아요. 얘의 켤레를 곱하면 자, 이 급수를 계산하려면 부분합의 극한으로 계산해 줘야 되거든. 그럼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루트 k 플러스 1 빼기 루트 k 이렇게 계산하시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하나요? 자, 여기 유리화 시키면 루트 k 플러스 1 마이너스 루트 k인데 루트 n인데 우리가 n을 무한대로 보내고 시그마 이거 계산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급수는 부분합의 극한으로 계산을 할 거예요. 그럼 여기다 이제 1씩 집어넣어 볼게요. 1씩 집어넣어 보면 루트 2 빼기 1 루트 3 빼기 2 루트 2 쭉 가서 루트 n 플러스 1 빼기 루트 n까지 가죠. 여기까지 이해하십니까? 자, 그러면 여기 식들을 잘 보니까 이렇게 지워져요. 이게 지워지거든요. 쭉쭉쭉쭉쭉쭉. 자, 그럼 앞에서 두 번째 게 나오면 뒤에서 또 두 번째 게 항상 남죠? 이게 대칭이 되게 남는다고 했죠? 이런 급수도 혹시 얘기하지 않았나요? 망원경의 원리라고 해서 망원급수라고 얘기하는데 결국은 남는 게 결국은 뭐냐면 얘가 루트 n 플러스 1 빼기 1이니까 n이 무한대로 가면 양의 무한대로 발산하는 거예요. 자, 얘를 A인이라고 봤을 때 얘를 A인이라고 보면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얘는 0으로 수렴하죠. 분자는 1로 고정되어 있고 분모가 무한히 커지고 있으니까. 하지만 이 급수가 수렴하는 대표적인 발산하는 대표적인 예를 찾은 거죠. 그러니까 2번은 그래서 틀린 거예요. 이해했습니까? 자, 세 번째 건 맞을까요? 틀릴까요? 자, AN이 0이지만 이 급수가 발산하는 대표적인 예가 2번이에요. 일단은. 자, 3번은 맞을까요? 틀릴까요? 잘 읽어보세요, 문장을. 배웠던 애들은 대답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맞아요. 왜 맞죠? 직관적으로. 아, 직관적으로. 아, 천재인데요? 그럼 논리적으로, 논리적으로 얘기죠, 그러면. 수렴하지 않으면 발생. 네. 그래서 그러니까 발생. 영어로 논리를 좀 더 얘기해줘. 영어로 향하는 게 수렴인데. 1번을 잘 봐봐. 네? 대우. 그렇지. 대우. 그래서 1번의 대우기 때문에 참인 거라고 얘기해 주길 바랬어요. 이해했습니까? 여기까지 됐죠? 그러면 좀 몇 가지 요 급수로 한번 장난을 쳐보고 싶어요. 급수로 몇 가지 장난을 쳐보고 싶은데 치지 말자고? 뭐 누가 방금 장난 왜 치냐 이런 거 같은데? 아닌가? 잘못 들었겠지? 아무도 안 했어? 이제 환청이 막 들려요. 아무 말도 안 했어. 나쁜 거 했어. 졸려서. 뭐라고 해야지? 안 졸려. 자, 이렇게 나가는 수열은 수렴할까요? 발산할까요? 발산. 왜요? 영어로. 네? 발산. 발산? 왜요? 1이 있어서요? n분의 1. 그러니까 얘는 뭘 나타내는 거냐면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1부터 무한대까지 요 n분의 1. 얘는 수렴하느냐 발산하느냐 요거에 대한 문제예요. 네? 수렴이요? 책이 없어요, 도현이? 발산이 왜요? 이유를 얘기해 줘. 발산할 것 같아. 발산할 것 같아, 느낌이? 막 느낌이 발산 막 이렇게 와요? 천재인데? 아니 느낌으로 그냥 발산 이렇게 떠올라? 이유를 얘기해 줘. 자, 이걸 계산하랬더니 자, 첫 번째 학생이 푸는 방법을 얘기해 줄게요. 얘는 선생님 부분합의 극한이라며 수업을 그래도 열심히 들은 학생이죠. K는 1부터 n까지 K분의 1을 계산하면 되잖아요, 선생님? 그랬더니 얘가
n의 n 플러스 1분의 1이에요. 그래서 0으로 수렴한대요. 어떻게 생각해요? 에? 전혀 아닌 것 같은데. 아, 전혀 아닌 것 같아요? 장난 한번 쳐봤는데 전혀 아닌 것 같아요? 매우 아닌 것 같은데요. 아니 이거 선생님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가 2분의 n n 플러스 1이잖아요. 똑같은 이거. 그래서 시그마 아 웃네요. 전혀 아니라는 게 느껴지나요? 되게 창의적이지 않아요? 맞는 것 같아요? 누가 왜- 누가 저렇게 5등급 맞는 애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왜 아니에요? 그렇게 나타낼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이게 아니죠. 얘가 이게 아닌 거야? 혹시 이렇게 쓴 애도 있을까봐 한번 장난쳐봤어. 너무 자연스럽다. 야 근데 실제로 시그마 K 가르쳐줬을 때 이렇게 쓰는 애들 되게 많아. 열에 한 3명은 쓸걸? 자기가 막 만들어내 식을. 자 얘는 어떻게 계산할까? 어떻게 계산할까? 자 근데 얘는 사실은 문제가 뭐냐면 지금 여기서 내가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얘를 우리가 계산을 못해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얘를 계산을 못하는데 잘 봐. 요 식은 얘보단 커요. 어떤 거보단 크냐면 요 3분의 1이 4분의 1보다는 크죠? 맞아요? 4분의 1은 그대로 썼어요. 5분의 1, 6분의 1, 7분의 1, 8분의 1도 각각 8분의 1보다는 크거든요? 여기까지 이해하니? 네. 그 다음은 내가 뭐 쓰겠어? 16분의 1 이렇게 막 쓰겠지? 네. 그럼 얘가 2분의 1이지. 얘도 2분의 1이지. 여기도 2분의 1이지. 그럼 2분의 1이 되게 많잖아. 맞아? 그래서 얘는 2분의 1이 많으니까 요게 양의 무한대로 발산한다고 볼 수 있고 이게 양의 무한대로 발산하는데 그거보다 크잖아? 그래서 얘도 발산한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야. 이해했어? 자, 이렇게 판정하는 그 판정법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여러분도 대학 가서 이런 거 배우는데 이걸 배운 게 이건 고교 과정이에요. 이건 고교 과정이고 이 급수가 수렴하는지 발산하는지를 판단하는 테스트가 있어요. 그러니까 검증이 테스트잖아요, 영어로. 그래서 우리가 이 급수 판별법이 있거든요. 급수 판별법. 이 급수 판별법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중 요 첫 번째가 이거의 값을 계산할 수 없으니까 우리가 계산할 수 있는 값을 구해서 이것보다 뭐 크다 작다로 판정하자. 이래서 우리가 비교해서 판정하자. 이렇게 이름을 얘기해요. 그럼 비교 판정법을 영어로 한번 볼까요? 비교가 영어로 뭐야? 그렇지. 오, 똑똑한데요. 컴패리전 테스트. 그래서 옛날에 했나요? 그래서 비교 판정법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급수 판정법 중에 하나. 첫 번째 비교 판정법이에요. 용어는 사실 별로 중요하진 않지만 요거를 이렇게 계산해서 증명할 수는 있어야 돼요. 조지 오웰이라는 수학자가 한 거예요. 이거는. 자, 그런 사람이 있어요. 어디서 많이 네? 어디서 많이 들어봤는데 조지 오래. 많이 들어봤는데. 많이 들어봤는데. 조지가 아닌가 봐요. 오웰인가 봐요. 오웰. 조지 오웰 맞는 것 같은데. 오래 많이 들어봤는데. 조직이만인가 봐. 오래 많이 들어봤어. 자, 근데 더 재미난 건 뭐냐면 잘 봐. 얘는 발산했잖아요. 자, 근데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n제곱분의 1. 자, 얘는 그럼 수렴할까요? 발산할까요? 얘는 수렴해요. 얘는 수렴하거든요. 되게 간단한 것 같잖아요. 그리고 얘가 마치 이렇게 하면은 똑같은 아이디어로 진행했을 때 얘가 우리가 발산하는 것처럼 쓸 수 있을 것 같잖아요. 근데 얘는 수렴해요. 얘는 수렴하고 그래서 이론이 나오는데 하나 이론이 뭐가 나오냐면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n의 p승분의 1 요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p가 만약에 1보다 크면 발산하고요. 1보다 크거나 같으면 p가 만약에 1보다 작으면 수렴해요. 뭔가 틀린 것 같지 않나요? 네, 거꾸로 썼네요. 1보다 크면 수렴하고요. 1보다 크면 수렴하고요. 얘가 0보다 크고 1보다 작거나 같을 때 이때는 우리가 발산해요.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그 유명한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모르죠? P 시리즈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얘를 우리가 증명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수렴하는 걸 증명할 수 있는데 요 값이 어디로 수렴하는지를 얘기하는 건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이것도 얘는 너무나 어려운 문제라 이름까지 붙여져 있어요. 얘를 우리가 무슨 급수라고 부르냐면 베르누이 급수라고 불러요. 이름부터 어렵네. 자, 이게
궁금하시면 수렴하는데 어디로 수렴하는지를 한번 자기가 찾아보세요. 수렴합니다. 어디로 수렴하냐면 6분의 파이 제곱으로 수렴해요. 근데 고등학교 과정에서 증명하는 증명하는 애가 있으면 10,000원 줄게요, 내가. 친구한테 물어보세요. 네. 10,000원이요? 네. 증명을 써오시면 찾아봐요. 다음 주까지예요, 기간은. 찾아봐요. 이해한 거를 설명할 수 있으면. 네. 약간 이해를 못할 찍어달라고? 다음 주 금요일까지 나에게 문자로 보내세요. 토요일 날 인터넷 찾아보는 것까지 이해한다고 칩시다. 그러면 인터넷 찾아서 본인이 이해한 걸 정리해서 나한테 보내면 내가 10,000원은 인터넷의 힘에 빌렸으니까 좀 그렇고 5,000원은 줘야겠다. 5,000원. 자, 어쨌든 여기 수렴이에요. 선생님, 네? 아까 그 점점점 값이 0으로 가까워지면 수렴한다고 하셨잖아요. 급수가 수렴하면 점점점 0으로 가까이 간다 그랬어요. 반대예요. 네. 배문이 고치는 거지. 유속. 그러니까 급수가 수렴하면 0으로 가까워지는데 0으로 가까워진다고 이거 근데 수트 저 누가 증명했지? 수렴하는 급수가 요거? 아니 그거 배르누이라는 사람이 증명. 수치료사지 않았어? 요거? 아니 그 수트 이름이 친숙한. 몰라, 기억 안 나. 베르누이라는 사람이 증명한 거. 물리에서 베르누이 나오지 않아? 나와요. 아니 저거 그 물리학자랑 이름이 똑같아. 똑같은 게 아니라 똑같은 사람이야. 저거는 베르누이라는 사람이 증명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나온 것 같은데? 선생님, 네? 급수가 수렴할 때 0으로 가까워진다는 게 뭔 소리예요? 수열의 극한 AN이 0으로 가까워진다고. 이 합이 수렴하면 그 항의 마지막 번째 항은 0에 가까워진다는 뜻이었어. 근데 방금 사건은 네. 반대 방향인데 그건 아니고 그렇죠. 그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 방금 얘기한 것도 아까 1번, 2번, 3번 적었잖아요. 2번의 발레예요. 2번의 발레 두 가지 얘기한 거예요. 예제를 몇 개만 해볼까요? 나 원래 1단원만 할 생각으로 오늘 수업에 임했는데 여러분들 너무 집중하고 있어서 포기할 수가 없었어요. 왜요? 여러분들 너무 집중하고 있어서 포기할 수 없어. 빨리 우리 고쟁해야 되는데. 좋고. 고생이 지금부터요. 딱 두 문제만 더. 알았어. 그러면 요 두 문제 여기까지만 할게. 여기까지만 하고. 자, 봐봐. 자, 얘를 구하라는 게 문제인데요. 자, 얘는 어떻게 하냐면 일단은 부분합이 나와 있으니까 일반항을 구할 수 있죠. 자, 일반항 어떻게 구할 거냐면 n 대신에 n-1을 집어넣을 거예요. 오케이? 네. 요 두 개를 뺄 거예요. 빼면 an이 남죠? 맞습니까? 그럼 얘는 n 곱하기 2 n승에서 n- 전개해 볼까요? n 곱하기 2 n-1승 플러스 2 n-1이죠? 그럼 얘는 묶어주니까 n 곱하기 2 n-1승으로 묶으면 그냥 요거죠? 맞습니까? 그럼 다시 쓰면은 n 플러스 1에 2 n-1이에요. 이거를 또 푸는 3등급 학생의 활동. 3등급 학생은 여기다 이제 집어넣습니다. an이 n 플러스 1에 2 n-1승 분의 1. 그 다음에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 플러스 1에 2에 k-1승 이렇게 집어넣어요. 그래서 이걸 계산하려고 해요. 그러고 나서 이걸 계산 못해요. 자기가 혼자. 그래서 물어봐요. 예. 선생님 시킨 대로 했는데 안 나온대요. 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위에. 위에. S. 그렇지. 요거를 계산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요 계산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요 계산할 수 있어요. 요 앞에 있는 거는 등차수열, 뒤에 있는 거는 등비수열. 곱하기로 돼 있으니까 멱수열이에요. 계산할 수 있는데 이걸 계산하라고 내는 문제도 아니고 요 자체가 그냥 SN으로 주어진 거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얘를 이렇게 쓰시면 못 풀 거고요. 여기다 이제 집어넣어서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n 플러스 1에 2 n-1승분의 요게 SN이니까 n 곱하기 2n승을 계산하라고 하는 거고 얘는 답이 뭐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답이 뭐가 나오는 거예요, 얘들아? 이거로 나눠주니까 뭐가 나오는 거예요? 2로 나오는 거죠. 자신 있게 얘기하세요. 2가 답이에요. 알겠습니까? 이해했습니까?
그래서 이제 등비급수 전까지 했어요. 등비급수 전까지 했으니까 숙제는 27페이지까지만 낼게요. 야, 적죠? 예. 실질적인 숙제는 20쪽. 수원도 5에서 7까지 리뷰 좀 하시고요. 오, 들어들었다 하나. 사겠다. 그 다음에 그 공통이 이제 미적분 페이지 27쪽까지. 그 다음에 고쟁이 두 단원씩. 이번에 쉴게요. 미친 누나 한 무슨- 단원 안 쓰는 거, 세 단원 거야? 부산식이요? 두 단원씩 해보세요. 죽였다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자, 빨리 지금부터 하세요. 예. 세 단원에 뭐가? 네 단원? 7단원.